지난번 두 개의 영상을 통해 소액이지만 100%의 승률로 자산을 키워가고 있는 계좌와 거래사의 벽을 넘지 못해 끝내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정반대의 두 계좌를 통해 증권거래세가 그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많은 트레이더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증권거래세라는 폭력을 통해 박탈당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세 변화에 따라서 또 거래세가 폐지되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어떻게 변할까요?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에 세율은 3억 원 이하부는 22%, 3억 원 초과부는 27.5%입니다. 소액이지만 100%의 승률로 자산을 키워가고 있는 계좌의 경우 거래세가 폐지되고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80거래일 동안의 수익 약 15억 6천만 원에 대한 금투세는 약 4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아니라 거래세라면 얼마나 될까요? 제미나이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0거래일 동안 현행 0.2%의 거래세 상황에서는 약 5,500만 원, 반면 거래세가 오르지 않았던 작년의 거래세 0.15% 상황에서는 약 6,500만 원의 거래세를 뜯기게 됩니다. 거래세를 더 거두려고 증권거래세율을 올렸는데 오히려 국가의 세수는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거래세율을 올리면 개인들의 수익과 자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원론 수준의 소양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기재부는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불과 80거래일 동안에 고작 약 5,500만 원의 거래세를 거두려고 국가는 약 4억 원의 금투세를 포기하였고 개인으로부터 약 11억 6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거래세율을 올렸다면, 그래서 개인들이 더 어려워졌다면 적어도 국가의 세수는 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금투세보다 증권거래세가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래세율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세수도 줄어듭니다. 증권거래세보다 금투세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금액이 커지면서 복리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금투세가 거래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증권거래세라는 폭력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나요? 서서히 소멸해간 두 번째 계좌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퇴출은 주식시장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미나이에게 이 계좌가 약 4억에 가까운 금투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을 확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분석한 계좌의 경우 약 9만 원의 원금으로 80거래일이 걸렸는데 이 계좌의 경우는 약 155만 원의 원금으로 약 6개월인 125거래일이 걸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미나이가 원금 155만 원을 130만 원으로 잘못 알고 계산하였던 것을 이번에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 수익 금액이 약간 더 커졌습니다. 거래세가 폐지되었을 경우 125거래일 동안의 수익에 대한 금투세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125거래일 동안 약 18억 원을 벌어서 약 4억 7천만 원의 금투세를 내고 약 13억 5천만 원의 돈을 벌게 됩니다. 2024년 당시 거래세 0.18%인 상황에서 125일 후에는 깡통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450만 원을 거래세로 뜯기게 됩니다. 꾸준히 돈을 채워넣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물론 살아남으려고 꾸준히 돈을 채워 넣으면 거래세가 약 1,700만 원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뜯기게 되겠죠. 삶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거래세가 0.18%일 때보다 0.15%일 때 더 많은 거래세를 뜯기게 됩니다. 계좌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률 100%인 계좌나 손실만 기록하다가 소멸하가는 계좌나 공히 거래세율이 낮을 때 더 많은 거래세를 뜯기게 됩니다. 원래 거래세를 0.05%포인트 올린 것은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세를 낼 때보다 거래세가 폐지되었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작 450만 원의 거래세를 뜯어가는 6개월 동안 이 계좌의 주인은 약 4억 7천만 원의 검수세를 내고서도 무려 약 13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끝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사용했던 수탈이 이처럼 가혹했을까요? 일제는 적어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탈을 사용했다면 지금 정부의 수탈은 국가의 세수를 오히려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개죽음 아닌가요? 이렇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개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그들로부터 세금 한 푼 뜯어갈 수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개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당한 수많은 개죽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삶이 실제 죽음으로 이어졌을까요? 네가 잘못했어 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입니다. 백주 대낮에 총으로 살해당한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향해 죽을 짓을 했어 라고 말하는 야만성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손가락질과 무엇이 다릅니까? 백주 대낮에 무고한 시민을 총으로 살해한 바다 건너 어느 정부는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래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올리면서 그것을 정상화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상화란 말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해괴한 정상화라는 것의 정체와 이렇게 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